네, 세계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3번째 주제인 신학로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대표적인 네 가지 사건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을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신학로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바다로 떠나서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항로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대륙들을 발견하게 되고, 추후에 이거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신학로 개척입니다. 네, 신학로 개척. 자, 이 부분은 이제 대략 16세기를 전후 한 20년. 그러니까 이제 뭐 1480년부터 대략 한 1520년대까지 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을까요? 배경입니다. 첫 번째, 당시에 동방무역,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랑 무역을 하는 수요가 많았어요. 왜? 이때 당시에 유럽이 탐낼 만한 향신료와 비단이 있었거든요. 향신료와 비단. 이 향신료와 비단 수요가 꽤 높았습니다. 특히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후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엄청난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세기 1400년대에 들어오면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동방 무역에 대한 수요를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 오스만 제국이 이 동방 무역을 중개하면서 재미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스만 제국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 얘들이 그 지중해 바닷가도 싹 지고 있어. 그래 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있는데 게다가 오스만 제국이 가격까지 올려버리네.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직구하자. 우리나라에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데 너무 비싸다. 인간들이 수수료를 중간에 다 떼먹는다. 그게 어떻게 해? 직구하자. 아마존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도 높았어요. 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는 마르코 폴로는 이제 이때가 1200년대죠. 1200년대, 1300년대 요때에 그 원나라 몽골에서 좀 몇 년 살았죠. 몇십 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책을 쓰는 게 이제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유럽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죠. 예를 들면 황금의 나라 지팡구라고 해가지고 황금의 나라 지팡구 그러면서 재팬의 유래가 되는 건데, 거기에 가면 막 황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유럽 아들이 가슴이 설레는 거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뭐 지리학과 천문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아는 거야. 그 애초에 콜럼버스가 생각을 하는 거지. 뭐라고?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나올 거다. 인도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에 뒷받침하는 다른 기술들도 많죠. 나침반도 중국에서 건너오고요. 항해 기술도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 뭐 사각돛에서 삼각돛, 그래가 이슬람 애들이 주로 타는 그런 카라벨배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돛과 사각돛의 차이점은 삼각돛은 상대적으로 그 좀 파도나 바람이나 이런 걸 좀 영향을 덜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적들을 만날 수 있어. 아니야, 새로운 대륙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지? 무서워서 어떻게 가? 대포가 발달하죠. 그 대포 믿고 가는 거야. 야, 오면 대포 한번 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무장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기술들이 마련이 된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적당한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뭔 의미냐? 개인이 먼 바다에 몇 달 동안 돌아다닌다? 돈 많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여기에 적합한 나라가 있었어. 뭐? 에스파냐?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기죠, 그죠? 포르투갈. 딱이죠. 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 유럽 지도를 이렇게 대략 그려보면은, 몰라, 망했어요. 자, 유럽 지도를 대략 그려보면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때 당시에 동방무역으로 재미 보는 나라는 어디냐면 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요쪽에 차지하고 있는 오스만 제국. 야들 돈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방무역, 향신료와 비단을 가장 비싸게 사는 곳이 어디냐? 가장 멀리 있는 여기야. 혜택 제일 못 봐요. 제일 비싸. 향신료와 비단 가격이 여기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 왜? 가장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비싸게 사니까 뭐를 생각해? 직구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중해 무역,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지중해 무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다. 그러면서 얘들이 중심이 돼서 나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어떻게 갔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사실 지도 갖다 놓고 봐야 더 이해가 됩니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즈. 이 사람은 희망봉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희망봉 1487년 희망봉이라는 걸 발견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대략 그냥 막 그린 거예요. 너무 이거가 뭐라 하지 마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이 종착지는 여기 인도야, 인도. 종착지는 여기에 가고 싶어. 향신료의 원산지 하면 인도거든, 이때는. 인도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밑으로 내려간 거야. 포르투갈 얘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가 밑으로 이래 육지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먼 바다 나가면 무서우니까 육지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간 길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가노 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딱 오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을 봤다 하면서 이 지역을 뭐라 불러요? 희망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톨로뮤 디아즈는 희망봉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스쿠 다가마는 역시 포르투갈입니다. 인도에 도착을 해버리는 거죠. 인도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1497년부터 1498년까지 해가지고 인도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향신료가 가득 실린 배를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겁니다. 에스파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파냐. 근데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르투갈이 이쪽으로 아프리카 남쪽으로 해갖고 내려가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뭐냐?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이 얘기를 해요.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갔더니만 근데 인도는 안 나오고 어디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뭐가 있노? 뭐 하여튼 망했어요. 이따 나중에 지도로 봐요. 그 아메리카가 나오지. 그래서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콜럼버스는 생전에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향신료가 있어야 되는데 향신료는 없거든요. 1492년. 이때 당시에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메리카,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인도 사람이다. 이거는 콜럼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인도가 아닌 새로운 대륙이라 했다긴 그렇고 옛날에 내가 얘기했듯이 바이킹 애들도 여기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 입장에서야 신대륙이지. 근데 나중에 이 신대륙 이름을 나중에 그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입니다.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가봤더니만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메리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콜럼버스는 돈도 못 받고 사기꾼이라고 욕만 직사게 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에스파냐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서쪽으로 해서 신대륙을 돌아서 이 친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렸던 거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렸던 거예요. 1519년에서 1520년까지. 개고생했어요. 마젤란은 그러다가 어디 필리핀 원주민들한테 싸우다가 죽었나? 뭐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보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맨날 바닷가만 들다보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영양 부족에 뭐 또 뭐고 눈도 막 그 눈부신 거 그 자외선을 다 받아야 되니까 눈도 거의 멀다시피 하고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배가 뭐 여러 대 가거든요. 한 대만 도착하나 막 그래요. 근데 걔들은 떼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가는 거지. 알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 마젤란 이후에 어느 정도 세계 지도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니까 아들이 막 깃발 꽂고 막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교황청에 문의를 해서 경계를 그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혹시 싸울까봐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맺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상의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현재 용어대로 하자면 서경 38도. 근데 나중에 이게 서쪽으로 좀 더 밀립니다. 나중에 43도에서 43도 37분. 이때 당시 서경을 단위로 안 했고 뭐 다른 걸 썼을 거예요. 38도에서 43도 37분 밀게 되면서 나중에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토가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경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이쯤 될 거라. 서쪽은 전부 에스파냐, 동쪽은 포르투갈 뭐 이런 식으로 갈랐다고. 그러니까 에스파냐 애들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갔으니까 그게 뭐 이치에 맞는 것 같지. 근데 나중에 38도 하니까 좀 그런데 좀 더 왼쪽으로 밀자 이래 된 거야. 그래 밀어보자 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브라질이 여기에 끼어가지고 포르투갈 영토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따 다시 할게요.